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수입니다. 철원 지역 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 동성 성폭행 당했습니다. 심지어 교사가 같이 있던 공간에서도 이런 동성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 1학년 A군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등 3명의 남학생으로부터 학교 도서관 등에서 성폭행, 그러니까 동성 성추행을 당한 거죠. 성기를 만지며 괴롭히는 모습을 학교 선생님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확 불거졌는데 학교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른 1학년 2명도 동성 성추행 성폭행 피해받은 학생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제 남동생은 지속적인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6월 어느 날 동생이 소변을 보려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아이입니다. 소변을 보려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자지러듯이 아파하여 부모님이 성기를 보니 성기가 헐어있고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철원군 와수리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우며 부모님은 연세가 많다 보니 성폭행 사건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 염증으로만 생각하여 약국에서 연고만 구입해 발라주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기랑 아랫배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알아보니 3학년, 6학년 남학생들이 학교 스쿨버스, 교내 여러 곳에서 아이를 따로 불러내어 강압적으로 눕혀놓고 성기를 만지고 빨며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집에서 고추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보니까 고추가 헐어있고 진물이 나고 굉장히 이게 다 많이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뭐 감염이 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1학년짜리 이제 학교 막 들어가냅니다. 얘를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3명이 착한 이 학생들이 참 못됐다고 그럴까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 1학년짜리 조그만 애를 바지로 홀랑 벗기고 눕혀놓은 다음에 그냥 빨고 만지고 이 성기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그냥 고추가 다 헐어버린 거죠. 진물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감염된 손으로 그냥 놀이터에서 그냥 흙 만지고 논 손으로 계속 만지고 그냥 막 이거를 빨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염증이 가라앉을 날이 없으니까 성기와 아랫배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죠. 아랫배 통증이 왜 오냐면은 계속 이렇게 고추를 만지고 그래서 성기 감염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처치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요로 감염이 됩니다. 그럼 아랫배까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감염이 상당히 방광까지 올라간 걸로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과 동생은 평생을 가슴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개입된 이현숙 탁틴 네일 상인 대표라는 분의 인터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애들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인 듯 보이지만 이것이 악용되면은 가해자 케어를 하고 피해자는 지금도 하루에 10번씩 울면서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데 가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당당히 드릴 수 있느냐? 지금 이 가해 학생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가해 학생이 현재 철원 지역의 다른 학교로 전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학 가자마자 반장을 하고 있어요. 반장을. 참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해자는 다른 학교 가서 반장하면서 떳떳하게 아주 활발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부모님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지역에서 아동 관련 사업을 합니다. 아동 관련 사업도 전혀 문제없이 매출에 전혀 지장 없이 떳떳하게 마치 아동 복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이 부모님이 굉장히 치맛바람이 세다고 그래요. 뭐 그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학폭 가해자나 성폭행 가해자가 학생이 반장이 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의 눈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행동이 더 공고화되고 아니 뭐 애들 때려도 학폭을 해도 혹은 성폭행을 해도 괜찮네 이런 인식이 퍼지면 2차, 3차 예방 효과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당 학교에서 가해자 학생이 반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인터뷰했는데 들어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규정에 선거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 속에 그렇게 관련된 아이는 하지 않는다 이런 제한된 규정은 저희가 해당 사항은 없었어요. 예, 들어보신 것처럼 이 가해자, 즉 학폭이나 성폭행 가해자가 반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 이게 이제 학교 측의 답변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얘는 강제전학 조치돼서 왔는 아이야라고 알려서 그 아이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나 여기서 바르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뭐 제가 학교 폭력으로 왔대라는 것들을
해서 그런 기회를 좀 이렇게 차단하게 되는 거는 그건 조금 더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폭행 가해자나 학폭 가해자가 반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학교 측에서 이 학생은 성폭행 혹은 학폭 가해자이기 때문에 입장이 제한된다, 후보가 제한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해당 학교 측의 주장입니다. 자, 물론 제가 이거를 아예 이해 못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런 사건이 있었고, 방금 정말 이 학생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피해자 그 성기를 그렇게 그냥 막 가해를 해서 애는 그냥 건강상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이 상처, 이 마음에도 상처를 엄청 받았는데, 아니 그 가해를 한 지 얼마 났다고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교육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가해자 기살려줘야 된다고, 가해자 쉽게 말하면 기스나면 안 된다고, 그 가해자 보호하겠다, 반장 시켜도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 주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를 돌봐야지 가해자를 케어해서야 되겠습니까? 가해자는 안 그래도 다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떳떳이 반장도 하고, 야, 그리고 남자도 남자한테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교육 시간에 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 못합니까? 뉴스에서도 전혀 동성 성폭행이다 이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입을 닫아야 된다는 인권보도 준칙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교육에서도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라는 학생인권 조례 등이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한테 동성 성폭행 한 겁니다. 이거를 왜 기사가 다루지 못합니까? 이 말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야, 남자끼리 고추 만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 그게 바로 성폭력이다,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가르쳐야지만 학생들에게 예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해자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고 피해자만 하루에 10번씩 울고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 우리가 기도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원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나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법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